안녕하세요.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채널온TV의 안철준 촌장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30분 정도 웨비나를 진행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심재현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코리아의 심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비전테크의 도윤석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비전테크 도윤석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스튜디오를 새롭게 꾸몄는데 두 분이 첫 게스트입니다. 영광입니다. 예, 영광입니다. 예, 용한 발전이 있기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발표할 웨비나 주제는 고성능 방화벽으로 고도화하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실 민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도 방화벽 또 보안에 관련된 이슈가 많지만 정부, 공공기관 쪽에서의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굵고 짧게 30분 정도 웨비나 딱 끝나고 점심시간 딱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짧게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참여하시면 아마 좋은 정보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전무님, 실제로 네. 공공 쪽에서 이런 보안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으시죠? 아, 네. 있습니다. 뭐 기존에 작고 크고 한 그런 이제 보안 사고들이 좀 있었고요. 고객 정보 주로 유출 사고가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있었고 최근에는 뭐 새로운 이슈가 클라우드, 그다음에 무슨 SDN 네. 뭐 이런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얘기하는 차세대 그런 이제 어떤 그 컨셉으로 이제 망이 네트워크가 진화를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른 보안도 따라가야 되는 그렇죠. 이런 네.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그 통합 정부 핵심 과제라고 해서 네. 유무선망의 어떤 보안이 필수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제 도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기존에는 공무원분들이 인터넷망 PC를 하나 쓰고 그다음에 일반 내부망 PC에서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그분들한테 노트북을 이렇게 제공을 해서 그분들도 이제는 완전히 예전과는 다르게 집에서도 액세스할 수 있고 어디 뭐 강당에 가서도 액세스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선에 대한 보안이 또 큰 이슈가 됩니다. 그러겠네요. 예, 그런 게 이제 최근의 화두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민간이라든 기업들이 이런 보안 솔루션 도입하는 것과 공공에서 도입하는 것도 여러 가지 또 차이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무님? 네. 예. 공공에서가 이 외산 방화벽이 지금 들어오기가 힘들었어요. 그동안에. 그 가격이나 이런 유지보수 요율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 힘들었었죠. 근데 이번에 약간 많이 해결이 돼서 좋습니다. 네, 상무님이 많이 힘을 쓰셨으니까 힘들었습니다. 거기 관련된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션 우리 심재훈 전무님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손도 흔들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세션 어떤 주제입니까? 고도화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고도라는 컨셉을 가지고 실제 이제 그 보안 자체를 고도화하라라는 이제 그런 제목으로 저희가 세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코리아의 심재현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그 DM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3월 달에 이제 저희가 게재한 그 등록, 이제 국내 최초로 외산 제조사가 방화벽을 등록한 그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만든 DM이고요. 최초인가요? 예, DM이고 요 내용을 가지고 한 200여 공공기관 고객분들한테 발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아마 이 내용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 주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성능 방화벽으로 고도화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약 한 20분 정도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그 회사 소개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통합, 자동, 단순이라는 보안 접근 방식을 가진 그 국내 또는 세계 최대 1위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그 네트워크 방화벽 시장에는 당연히 1위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그다음에 코르텍스라고 얘기하는 엔드포인트 계열, 그다음에 관제센터 솔루션 이런 보안 솔루션에서도 역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못 들어보신 분은 없지 않을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한 150여 공공기관에서 네. 이미 저희 제품을 쓰고 네, 계십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특징이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팔로알토에서 또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국내 그 제조사 못지않게 기술 지원 체제도 잘 되어 있다. 예. 파트너가 뭐 100여 개 이상 전국으로 포진돼 있어서요. 네, 네. 전혀 그 고객이 요구하는 SLA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거기에 대응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이제 도식화 주로 이제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그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포춘지 선정 100대 기업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2,000개 기업이 쭉 리스트업이 돼 있어요. 글로벌 2K 그러니까 2,000개 기업 중에는 국내 공공기관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전. 네. 왜냐하면 주로 이제 그 주식회사에 상장에 돼 있는 회사 중에 그 시총 가치를 보고 2,000개를 선정을 했는데요. 네. 거기에 71%가 저희 제품을 쓰고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눈여겨볼 게 네. 맨 오른쪽 부분인데요. 네. 저희 JD 파워라는 소비자 만족도 조사 기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팔로알토 솔루션이 기존에 그 고객들이 도입하기 전보다 네. 도입 이후에 만족도가 더 높은 더 제품으로 높아졌다. 네. 그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조사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솔루션은 그 세 개 큰 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라타, 프리즈마, 코텍스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스트라타가 사실은 요번에 이제 공공기관에 등록한 그 방화벽, 고성능 방화벽이 요 군에 속해 있고요. 그 저희 회사로 보면 이제 레가시 네트워크 방화벽 쪽이 많이 이쪽에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즈마는 이제 완전 클라우드입니다.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아니면 뭐 퍼블릭 클라우드, 그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 플랫폼, SD-WAN 뭐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솔루션, 보안 솔루션이 여기에 이제 포진이 되어 있고요. 코텍스는 요것도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서 많이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스레드 인텔리전스라는 저 솔루션은 우리 공공기관의 국보연, 그다음에 키사 뭐 이런 실제 그 보안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보안 그 스렛에 대해서 국내 공공기관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진 그런 기관에서 많이 쓰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소아 통합 보안 관제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게 이제 소아인데요. 소아는 이제 그 시큐리티, 오케스트레이션 앤 오퍼레이션 앤 리스폰스 해가지고 오토메이션 해서 그 통합 보안 관제 솔루션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보안 솔루션입니다. 네, 요즘 뭐 소아도 또 이슈가 많이 있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늘어나는 스렛은 기하급수적인데 그 실제 그 스렛을 처리하는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숫자는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화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어서요. 소아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그 비전입니다. 비전. 오늘을 보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다시 오늘을 또 보완하라. 멋지네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제 이제 발표 내용 중에 제가 이제 그 주장하고 싶고 그다음에 제안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그 공공기관의 보안팀뿐만 아니라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그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보안팀이 고군분투하는 이유가 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워낙 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쏟아내는 그런 소음들, 알람 뭐 이런 거. 이걸 결국은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다 가지고 이게 진짜 머리여냐 아니냐, 막아야 되느냐 말아야 이걸 맞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많은 제품들이 또 있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종합해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게 다 어떻게 진행되냐면 거의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그래서 경계 피로감이라고 표현을 하셨군요. 맞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공공기관 그 방화벽 운영 관리자분들하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화벽도 있다. 근데 방화벽은 난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제품으로 보고 있다. 뭐 막았다 껐다 스위치 열리면서 포트 맞고 열고 뭐 이거 아니냐. 그리고 일반적인 방화벽 일반 보안은 가시성 제품이라는 그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컨셉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 운영하실 때 보시면 진짜 중복이 되고 네, 많이 복잡하고 중복되고 뭐 이런 그렇게 거에서 생각하신다. 네, 힘들다. 네, 네. 그리고 그 기관, 특정한 어떤 단체가 있다 그러면 그 기관 내 오가는 트래픽에 우리가 진짜 어떤 공격을 받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방어해 나가고 있지? 뭐 이런 거 있죠. 당연하죠. 이걸 당연하죠. 볼 수가 없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네. 이게 사고가 나야 그때 이게 뭐야? 추적을 그렇죠. 해 들어가는데 그것도 뭐 아무 남아있는 증적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막 바뀌어요. 네, 뭐 사람도 바뀌고 조직에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력 관리도 안 되고 정책을 딱 보면 이게 무슨 정책인지 직관성도 없어요. 공공 쪽에서 생각하실 때 저 이슈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계속 또 바뀌잖아요, 정기적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유지보수하는 업체도 바뀌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막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IP URL 프로토콜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 개를 조합해서 쉽게 보안의 등급은 높이면서 네. 고객 그 실제 수요 부서에서 요청하는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IT 네, 그룹에서는 네, 네, 네.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클라우드를 이용한 이시죠. 서브스크립션 형태의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 네. 이게 어렵다. 머리 아픈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스마트 업무 환경 이게 이제 정보 그 합동 추진 그 핵심 과제로 해서 네, 네, 네. 예, 말씀드렸던 그 노트북 제공하는 거 이게 되면 이제 유무선 망에 대한 보안뿐만 아니라 SDN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이죠. 이게 이제 고도화된 네트워크를 고도화하려고 그러면 전부 SDN 얘기를 합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차세대라고 그분들은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방화벽도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아주 그냥 유기적으로 기존의 방화벽 운영하는 거 마찬가지로 자동화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구현해야 되느냐. 이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요 내용들이 네, 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제공하는 고성능 방화벽, 요번에 나라장터에 등록한 네, 네. 그 방화벽은 기본 기능들입니다. 이게.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방화벽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하고 별표 5개를 5개까지. 오늘 아침에 딱 한번 만들어 봤어요. 빨간색으로 5개까지. 알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예,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의 그 방화벽 담당관 분들이 실제 방화벽을 선정할 때 이런 내용을 꼭 RFP에다가 넣으셔서 네, 네.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네, 네, 네. 건데요. 첫 번째가 어플리케이션 인지 기능을 통해 오가는 네. 전체 트래픽을 네. 제어해야 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실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트래픽을 전체 트래픽을 제어한다라는 의미가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에? 실제 트래픽은 그 저희가 이제 OSI 7레이어라는 그런 하이라키가 있어요. 네네네. 맨 처음에 피지컬 레이어에서부터 맨 끝에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실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그 필드 값이 다 헤더서부터 이제 전부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레이어 3, 레이어 7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볼 수 있는 게 레이어 3. 네네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볼 수 있는 건 레이어 7이라고 해서 네네네. 어플리케이션을 탐지하고 분석하고 제어한다는 얘기는 네. 오가는 전체 트래픽을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걸 봐야지만 실질적으로 보안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왜? 실제 공격자들은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결국은 그게 그 보이지 않는 논리적인 포트가 있어요. 포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포트가 2의 16승계가 있어요. 65,536개의 포트가 있어요. 네. 근데 어플리케이션마다 자기가 어느 포트를 통해서 통과하겠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규약입니다. 하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어플리케이션, SaaS나 뭐 MS도 마찬가지예요. MS 소프트웨어들을 보면 그 포트가 딱 들어오는데 막혀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자기가 빈 포트로 우회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유동적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전체로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사실은 뚫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실제
공공에서도 아마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서비스하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 단을 제대로 그 트래픽을 제어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맞습니다. 걸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진행해 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그 IP 뭐 그냥 프로토콜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예, 이제 그 제어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별로 통제를 할 필요가 생겼어요. 사람별로요. 네. 예. 왜냐하면 노트북이 부여가 되면 그렇죠, 그렇죠. 이분이 노트북에 사무실에 있다가 강당에 올라갔으면 IP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용자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IP가 그 사용하는 PC가 감염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하죠. 맞아요. 찾으려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네. 네. 근데 사용자 연동을 통해서 사용자별로 통제를 하게 되면 네. 쉽게 네. 운영하는 분들이 보안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암호화된 SSL 트래픽이 지금 한 70%가 넘어가거든요. 네네네. 여러분들 이렇게 뭐 따따따 하면은 거기에 HTTPS라고 쓴 것들이 전부 맞습니다. 예, 시큐어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식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QoS, 그다음에 네트워크 DLP, 파일 블락킹, 파일 트랜스퍼 이런 기능들이 이제는 방화벽에서 다 지원이 되게 돼요. 네. 그리고 실제 저 기능을 지원하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다음에 EDL 기능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인데요. 이게 키사나 아니면 뭐 국정원이나 이런 데에서 매일 또는 매주 주기적으로 유해 사이트, 유해 IP, 유해 도메인 이런 거를 막으세요라고 공공기관에서 쫙쫙 뿌리죠. 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고객 서비스를 하고 있는 뭐 GS 홈쇼핑이라든가 네. 이런 뭐 일반 그 커머셜 그렇죠. 예, B2C로 네.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도 그게 뿌려지는데 저희는 저 기능을 쓰면은 그냥 자동으로 하나하나를 다 정책으로 넣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정책으로 집어넣는 이런 아주 획기적인 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한국의 에너지 섹터 한전에서 되게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출신의 그런 막아야 될 사이트라든지 유해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그냥 바로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또 강조드리지만 미래에 대해서도 역할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유무선망 보안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SDN 연동. 그래서 요거를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주요 메시지는 요거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그 팔로알토 네트워크 코리아의 심재은이가 이런 얘기를 했지 라는 얘기만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사이버 공격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공공기관도 이제는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는 돈이 안 됐기 때문에 해커들이 안 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공기관의 보안 레벨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고 단체장도 이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케이 여길 건드리면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아니 사실 말씀하셨 금전적인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젠 데이터가 돈 아닙니까? 그렇죠. 데이터가 가장 많은데 공공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든 하시려면 해커의 공격 타겟은 공공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네. 맞습니다. 네. 실제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일어나고 있는데 네네. 그 침해를 한번 당하신 공공기관은 네. 저희하고 상의합니다. 그렇죠. 비공식적으로. 비공식하죠. 네. 연락 주십시오. 네. 두 번째 그 사이버 공격은 기존 레가시 방화벽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어플리케이션, 다시 어플리케이션 빨간 글씨입니다. 네. 어플리케이션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강조를 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고성능 방화벽에 뛰어난 어플리케이션 제어하고 사용자 연동 기능이 조직 내 사이버 공격을 막는 최선의 길이다. 네. 이렇게 하시고 방화벽은 그리고 그 다음에 쉽고 단순하지만 실제 업무 부하를 그 사용자의 업무 부하를 줄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뭐 하나 요청이 되면 밤새 가지고 뭐 이렇게 막고 뭐 이렇게 그 정책 부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 어플리케이션 제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간단하게 저거를 하지만 방화벽에 대한 보안 등급은 지금보다 10배, 100배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보안은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지구상에서 제일 잘합니다. 예. 저도 팔로알토 네트워크에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 맞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빨간 글씨가 사실은 팔로알토 네트워크는 국내 공공기관에서도 현재 또는 미래 보안을 위해서 유일한 사이버 시큐리티 전체적인 보안 파트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SLR이라고 그래서요. Security Life Cycle Review. 기관 내에 오고 가는 모든 트래픽 분석을 통해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리포트를 딱 제공을 해줘요. 한글화로. 네. 이걸 보시면 아 이건 내가 어떤 공격을 받고 있구나. 어떤 위험한 어플리케이션을 누가 쓰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보안 정책. 왜냐하면 보안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아무 때나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좀 무상으로 제공되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뭐 공공 쪽에서 아까 성분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공공 쪽은 국내 제품들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 선택의 제한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의 보안 이슈는 사실 국내만 보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안 쪽 관련된 부분에 시큐어가 좋은 회사의 제품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아, 예. 정말 저보다. 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저보다 훨씬 더. 네. 예. 네. 맞습니다. 크게 네. 보면 네. 사실 이제 사이버 스렛이라고 이제 다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누가 과연 사이버 스렛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제일 잘 관리하고, 그거를 전 세계로 보완하는데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전 세계 1위 업체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구상에서 제일 잘 하시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션 1 여러분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진행하시면서 의견들 올려주시면 또 이제 웨비나 끝난 다음에도 따로 또 연락 주시면 또 궁금하신 것들 언제든 저희가 팔로우 해드릴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션 1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세션 2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세션 2 시작합니다. 세션 2는 비전테크의 도윤석 상무님과 함께합니다. 자, 두 번째 세션 어떤 내용입니까? 비전테크에서 말하는 조달 메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전테크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조달 관련된 이슈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고 있는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예, 도윤석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번에 팔로알토 조달을 총판을 맡은 비전테크이고 저는 도윤석 상무라고 합니다. 보시는 장표는 앞장에서도 심전무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중간에 한번 보시죠. 세계 최고의 사용자 인증 기반의 고성능 방화벽. 제가 잠깐만 좀 읽을게요. 스마트 업무 환경을 위한 완벽한 무선망 보안을 구현했고요. 그리고 시큐어 와이파이 및 SDN 사업의 보안에 최적화되어 있는 장비가 저희 장비입니다. 그리고 낙이나 레디오스 등 인증 시스템과 연동해서 사용자 또는 부서별 보안 정책이 부여할 수 있는 장비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앱 아이디, 계속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장비가 저희 팔로알토 방화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세 가지인데요. 저희 이번에 올린 등록 제품, 그리고 전 지원망, 그리고 저희 회사 소개로 이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5개 제품이 저희 회사에서 올린 장비입니다. 가장 베이직한 PA220부터 데이터 센터급의 PA3260까지 굉장히 폭넓게 조달에 등록이 돼 있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세계 1위인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격도 그동안은 굉장히 비쌌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조달 나라장터에 올리면서 가격을 국산 레거시 방역 수준으로 대폭 다운했다는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네. 그게 이제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접근성이 이제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지보수 요율이 보통 외사는 한 22%, 뭐 오라클 같은 경우도 22% 정도 되지 않습니까? 외상이 다 높은데 국산화 실정에 맞춰서 기획 재정부에서 하는 8%에서 12% 수준으로 저희가 맞췄다는 거. 그래서 고객이 선정을 하셔도 운영하기에 부담이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옆에 장비 옆에 저희가 이제 스로풋을 써놨는데요. 일반적으로 국산 방화벽에서 50기가 스로풋을 지원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것을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그 전체 레이어 기준으로 재측정하게 되면은 5기가도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우리 국산 방화벽에 50기가다 그러면
50기가 제품이다라고 하면 우리 제품으로 따지면 5기가를 지원하는 PA3220 제품이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저희 장비가 국산 장비와 비교해봤을 때 스루풋이 한 10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 전국망인데요. 저희는 비전테크 161개의 보안 파트너를 통해서 기술망이 지금 완비돼 있고 이걸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 장애가 발생한다고 해도 네. 2시간 안에 응답할 수 있는 체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그 지금 보시는 그 거점에 대해서 네. 예비 장비를 보유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파트 지원이 아니라 장비 지원으로. 예. 그래서 고객의 이런 그 기다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특징이죠. 공공 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운영 관리 이제 이슈가 있을 때 얼마나 빨리 팔로우업이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예,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네, 이슈입니다. 예. 공공 쪽 뭐 서비스를 하는데 갑자기 한두 시간 안 된다.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런 것이 정부 기준 그 유지보수 기준망에 맞춰서 또 이렇게 가격도 제공한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 비전테크는 지난 15년 동안 조달 전문 총판 기업으로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취급한 제품들이 해당 분야에 있어서 1위로 만든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이번에 팔로알토를 저희 비전테크가 조달 시장에 등록시킴으로써 3년 안에 조달 방화벽 시장에 매출 1위 되는 것이 저희 비전테크와 팔로알토의 공동 목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 저희 비전테크가 팔로알토 더불어서 5개의 제품을 더 조달 등록시켰는데. 다 조달 등록된 제품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모니터랩의 웹방화벽, 네코아텍의 QoS, 올리브텍의 가상웜, 그리고 멘텍의 파스 플랫폼, 인젠트의 정보보호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보안 솔루션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 다 운영하고 계시나요? 저희 회사는 보안과 클라우드의 클라우드도 있어요. 예, 전문화된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제일 처음에 앞장에서 있었던 그 여성 있는 그림의 그 뒷면이 지금 바라보는 이 그 카탈로그인데요. 네. 저희가 가진 이렇게 그 고객사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저와 심 전무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지금 그 팜플렛 뒤에 현재 국내 공공기관도 이미 도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네. 예. 국세청 뭐 이렇게 다 있고 조달청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예. 조달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도입을 하신 그렇죠. 거고. 예, 또 통합발주나 개별의 SI로 제한돼서. 그래서 현재는 나라 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입이 훨씬 더 수월해졌다. 예, 맞습니다. 네네. 가격이란 이런 서비스들도 훨씬 국내 기업과 동등 수준으로 맞췄다. 그렇습니다. 바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션2는 여러분들 그 비전테크의 회사 소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고요. 실제로 공공이 어떤 내용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도 간단히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웨비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웨비나로 준비할 테니까요. 다음에도 많은 참여